김건희 측근이 한 방송에 나와 아프다, 여사님 아프다, 30kg대 나간다, 깡 말랐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오늘 특검에 소환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52kg 정도 되어 보입니다. 제가 유심히 봤던 부분은 또 구두인데요. 김건희가 특검에 출석할 때에 신었던 구두 보면요, 왠지 모르게 한 치수 큰 걸 신고 온 게 아닌가. 자, 헐렁하니까 여기가 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 부분이 떠요. 자, 그리고 이 발 라인을 보면요, 왠지 모르게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여기가 좀 더 큰, 한 치수 큰 신발 같기도 합니다. 뭔가 신발이 더 커 보이죠, 발보다. 자, 그리고 이 검은색 상복을 입고 왔나요? 검은색은 뭡니까? 검은색에 하얀색 브라우스. 자, 아무튼 땅만 보고 걸어가는 김건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자, 신발이 또 중요한 부분은 바로 건진이 준 뇌물 사내백을 최측근 유경옥이 사낼 가방 하나와 사낼 신발로 교환해 갔습니다. 자, 이때 웃돈을 21g 대표 아내가 결제했고요. 여하튼 신발이 250ml로 교체해 간 것입니다. 사낼 신발 250ml. 만약 250ml로 가져갔다면 김건희 신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260ml 구두를 집에 12컬레나 뒀고 오늘 특검에서도 260ml라고 분명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250ml로 바꿔간 사낼 신발은 김건희에게 가지 않았다. 이게 또 성립이 되겠죠. 이걸 노려서 아마도 발 사이즈를 속이지 않았나. 바로 이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지적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신발은 한 치수 큰 걸 신고 오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김성태 보석을 위해 20억 뒷돈이 오고 갔고 김건희 인맥이 동원되었고 조이대 신진우가 움직였다는 민들레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3일차 이춘석이 물러난 법사위원장 자리에 추미애 대장군이 내정되었습니다. 더구나 이춘석 기사보다 우리의 추미애 대장군의 기사가 더욱더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 또한 우리 정청래 당대표가 노린 게 아닌가. 빠르게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 1시간도 안 됐는데 53,000분께서 투표해 주셨고 잘할 것이다 97%, 못할 것이다 3%. 정말 많은 시민들, 압도적인 시민들이 추미애 대장군 정말 잘할 것이다 응원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이야기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식 차명계좌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자진사퇴 탈당한 이춘석 법사위장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수사하라 라며 지시하셨습니다. 더불어 이춘석 의원을 국정위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많이 긴장했나 봅니다. 이춘석 의원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이 당황스러웠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시기가 매우 엄중하죠. 내란 세력도 척결해야 하고 국힘도 해체시켜야 하고 그리고 각종 개혁 법안의 발의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것도 사실 문제죠. 그런데 더 문제는 보좌관 참호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이래서 어떻게 민주당이 개혁을 선도하고 국힘을 해체시킬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최전방 골격터 자리에 있는 법사위원장이 이러면 이건 자살골이죠. 비록 본인이 자진사퇴하고 탈당했지만 오늘 민주당의 보다 강력한 제명 처분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감쌀 일이 아니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차명 주식거래가 웬 말입니까? 이건 대통령의 국정정책 그리고 의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죠. 방금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춘석 제명에 바로 이어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상임고문을 내정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임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엄중한 시기 법사위원장으로서의 무게감을 놓고 봤을 때 추미애 의원만한 적임자도 없어 보입니다. 그때 그 어떤 법사위원장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너무 싫어했던 국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은 순하고 착한 공명입니다. 건들지만 않으면 순조롭게 평화로운 법사위가 될 것이고, 하던 대로 막 나가면 그냥 곰이 되는 분이십니다. 이래서 의석이 깡패라고 하는 겁니다. 억울하면 다음 총선에서 200석 가져가 보시던지요. 이로써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청래 당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내란당 해산의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엄중한 이 시기에 딱 맞는 정청래 당대표님의 신속한 결정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국짐은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걸고 넘어지면서 온갖 어그로를 끌려고 신났을 텐데요. 이걸 하룻밤 사이에 추미애 카드로 시선을 돌려버리다니. 정청래 대표님 역시 정광석화처럼 효능감 최고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명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추미애 의원에게 요청했다는데, 지금껏 부족한 모습 보였더라도 앞으로 환상에 호흡 맞춰 민주당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정말 탕평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대표님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근데 제 집사람은 대표님을 찍었다는 것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보석 석방을 위해 김건희 인맥을 동원해 판사 등을 상대로 로비를 폈다는 배상윤 KH그룹 최측근의 녹취록이 확인됐습니다. 로비를 위해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에게 20억 원이 건네진 흔적도 확인됐는데요.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이어 판사를 상대로도 거액을 들여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이어서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5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확보한 녹취 내용을 종합하면 조화목의 KH그룹 부회장은 지인에게 김성태는 장기 보석으로 지난해 1월 23일 나온 건데 그것도 20억 들어간 것. 신진우 부장판사가 1년 보석 10,000개 안 해주기로 했던 거. 평창동 김윤희 여사님이 해준 거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움직였다. 평창동 김윤희 도사에게 20억을 약속하고 김윤희가 김건희한테 얘기해서 법원이 풀어준 거다. 김윤희는 김성태, 배상윤이 해외로 도망가기 전 발언문 축원문 써서 기도도 해주고 했다. 김성태 석방 며칠 뒤 김윤희 찾아간 흔적도 확인되는데요. 조 부회장은 김성태 전 회장과 배상현 KH그룹 회장 등을 위한 검찰 로비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48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 전 회장의 보석 석방을 위해 판사 상대로도 로비를 했다는 주장을 편 것이라 주목이 됩니다. 참고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23일 구속기간 만기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렇다면 조 부회장의 주장은 어디까지 검증 가능할까요? 워치독은 우선 김윤희라는 인물을 통해 판사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김윤희 씨에게 20억 원이 건네진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조 부회장의 문자 기록, 조 부회장이 지인에게 김윤희는 서울 하얏트 호텔 지하 1층 식당에서 코바나 콘텐츠 관계자인 실장과 만나 김성태 석방을 위해 논의했다고 설명한 편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김윤희 씨가 이후 누구에게 연락해 돈을 뿌렸는지 등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며 조 부회장은 모두 5만 원권 현금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조 부회장은 지인에게 김성태 전 회장이 보석 석방 며칠 뒤 김윤희 씨를 만나러 갔다고도 말했는데요. 2024년 1월 29일께 김성태 전 회장은 평창동 김윤희 집을 방문했고 수행비서 박땡땡, 운전기사 모종호 씨가 동행했다. 가수 양수경 씨가 택시를 타고 김윤희 씨 집에 왔다. 워치독은 조 부회장이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 씨에게 2024년 1월 말 서울 종로구 평창동 길이라는 내용의 김윤희 거주지 추정 주소를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수행비서 박 씨는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다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고 알려진 인물로 김 전 회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리해왔다고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건희 밤에 수시로 평창동 갔다는 경찰 쪽 제보도 있었는데요. 판사 로비를 위해 김건희 쪽을 접촉했다는 김윤희라는 인물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살며 무속과도 관련됐다는 것 외에 지금까지 세간에 잘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김윤희 씨 측근 인사가 정재계 인사들과 두터운 인맥을 보유하고 있고 가수 양수경 씨와의 교류한 흔적 등은 인터넷 기록 등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가수 양수경 씨는 KH그룹 계열사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기도 하며 김건희를 오랫동안 추적한 최재형 목사는 워치독과의 통화에서
김건희가 밤에 서울 평창동에 자주 갔다는 소문을 경찰 쪽 통해 들은 적 있다. 다만 김윤희라는 인물을 만나러 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워치독은 김윤희 씨에게 전화해 김성태 구명 로비 시도 여부와 이후 김성태와 조 KH그룹 부회장과의 관계 등을 물었지만 김 씨는 내가 김성태 구명 로비를 왜 하냐. 김성태와 조 부회장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답변했지만 김 씨가 조 부회장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김 씨는 조 부회장과 여러 차례 문자를 교환하고 따로 만난 사실도 있기 때문에 해명의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수행 비서 박모 씨는 워치독의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실제 로비의 영향을 받아 판결에 임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선 신진우 판사에게 돈이 직접 전달됐다기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해서 모종의 로비가 벌어진 것 아니냐고 분석하는 편이며 대북 송금 사건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워치독 애신진우가 꿈쩍을 하지 않아 조희대가 나섰다는 풍문이 법조계에 돈 적이 있다고 말했다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통화 당시에 대해 법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말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만취한 상태라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진우 판사는 만취한 상태를 언급했던 김 전 회장의 표현은 판결문에서 누락한 것입니다. 검찰이 2023년 2월 3일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2024년 7월 김 전 회장의 1심 판결 때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빠진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신진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혐의 변론 분리 결정을 하였다는 설명만 짧게 하고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고 김 전 회장은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일반 횡령배임 사건으로 낮춰졌었죠. 법조계 관계자는 워치독의 김성태 같은 기업의 수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징역 1에서 2년 집행유예 같은 판결이 아니라 기업 비자금을 지키는 것이다. 신진우 판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분리 판결해주고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사건을 일반 횡령배임 사건으로 판단해준 것은 특혜 판결로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흔적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 모든 것이 돈 때문에 그 돈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다는 것이 한심함을 넘어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자들을 법이 집행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로 엄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